여러분들의 일상을 업그레이드하는 이곳 코칭룸의 저는 코치 서진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제 이야기들 함께 하고 계시죠? 오늘은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그 첫 번째 방법으로 공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여러분, 공감 잘 하고 계신가요? 어떤 분들은 너무 공감을 잘하고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너무 이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누군가랑 이야기를 하고 나면 흔히 기빨린다, 힘 빠진다,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에 내 기분도 좌우가 많이 되기도 하죠. 또 어떤 사람은요, 주변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받기도 해요. 너는 그렇게 공감을 못해서 어떡하냐, 왜 이렇게 이성적이냐, 이렇게요.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공감을 잘하고 계신가요? 아니면 나도 공감이 조금 더 발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계신가요? 실제 저의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요. 코치라는 직업은 코치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훈련을 할 때 공감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공감하는 훈련을 실제 합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공감은요,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그 마음들을 또 나누고 할 때 매우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저는 공감을 타인의 감정, 타인의 기분을 읽고 함께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자,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공감을 할 때 우리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공감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은 실생활에서 하지 않으면 공감이 정말 못한다, 공감의 최악이다라는 핀잔을 받지 않을 수 있을지 네, 공감을 하는 스마트한 좋은 방법,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친구랑 또는 애인이랑 이야기를 하는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.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내가 내 얘기를 잘 전달하고 싶다,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을요,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, 내가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내가 한 이야기들에서 한 감정을 얘기할 경우가 많을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나 정말 오늘 너무 빡치고 진짜 괴롭고 회사 정말 다 때려치고 싶었어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 친구가 그랬어? 라고 하는 것보다 또 한 친구는 그래, 너 진짜 오늘 짜증났겠다, 힘들었겠다,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 어떠세요? 후자가 훨씬 더 뭔가 그 사람이 내 이야기 속에 감정을 찾아서 읽어줬을 때 훨씬 내 감정이 약간 오히려 그거를 누군가가 알아줬다는 것만으로 해도요, 약간 위로가 되기도 하고 약간 응어리진 감정이 스르르 녹아지기도 해요. 그래서 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게 되죠. 자, 그래서 여기서 공감을 잘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, 상대와 이야기를 할 때 감정 단어를 읽어주고 활용하라는 것입니다. 네. 자,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을 제기하실 수 있어요. 코치님이니까 그런 감정을 잘 찾아서 읽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. 언제 그런 감정을, 내가 내 감정도 잘 모르는데 상대방의 거를 어떻게 아냐. 이렇게요. 그런데요, 사실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보면요, 거기에 힌트가 다 숨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진짜 오늘 너무 정말 개빡쳤어, 뒷빡쳤어, 이런 말 하잖아요. 그러면 너 진짜 오늘 짜증났겠다, 너 오늘 진짜 빡쳤구나, 이런 식으로 그 감정을 그대로 얘기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잘 듣는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패러프라이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패러프라이징은 상대가 말한 이야기들을 내가 잘 듣고 있다는 거를 해서 그대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 감정 읽기에서는 모든 문장을 말할 필요가 없이 상대가 말을 할 때 상대가 표현하는 그 감정을 내가 한 번 더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. 오늘 진짜 기분 좋았어. 되게 진짜 대박이었어. 진짜 대박이었겠다. 이렇게요. 더 다른 말이 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한 말에서 찾아주면 돼요.
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면 아 진짜 힘들었겠다. 아 어떡하냐 힘들었네. 와 너 오늘 진짜 좀 짜증났구나. 이 정도만 해도요. 상대는 뭔가 울컥한다니까요.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. 사실 그게 엄청 크고 많은 단어가 아니라 결국은 그 한 단어일 겁니다. 자, 두 번째는요. 공감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요. 뭔가 말해줘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, 아까 제가 말한 그 감정을 찾아주려고 막 또 노력을 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내가,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, 사실은 내가 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,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, 그래서 이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온전하게 못 느끼는 상황도 솔직히 많잖아요.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는, 공감은요, 반드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합니다. 자, 무슨 말이냐?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은 눈빛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어떠한 토닥임, 그리고 포옹, 이러한 스킨십이 있을 수 있죠. 그리고 좀 이야기를 조금 멀리서 하다 보면 좀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하거나 어깨를 툭툭 터뜨린다거나 이런 식의 제스처가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말로만 무슨 이야기를 좀 나눠야지라는 좀 강박을 조금 버릴 필요가 있고요. 이때는 상대가 조금 너무 괴로워하거나 힘이 들면 어쩔 때는 말없이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거나 그 다음에 나를 그냥 그윽하게 좀 쳐다봐주거나 또 그 눈빛만으로도 되게 중요하죠. 특히 요즘은 마스크를 조금 많이 우리가 끼고 있잖아요. 그리고 함부로 또 손을 잡으면 안 되고 그래서 눈빛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 제 지인분의 장례식을 간 적이 있었는데 지인의 모친이 돌아가셔서요. 그때 사실은 이제 뭐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요즘 같을 때는 이제 거리를 두는 이제 상황이 되니까 그런데 그냥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.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에서 어머님이 정말 돌아가신 상황에서 제가 이제 어린 사람이어서 또 어른한테 어떤 위로의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. 그런데 그냥 그분하고 한 10초 정도의 그 눈맞춤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되게 정말 너무나 마음이 나도 아프고 얼마나 아프시겠어요라는 내 속마음을 그냥 이제 눈빛으로 그냥 되게 진하게 눈을 마주쳤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이제 상을 다 치르고 나시고 그때 그 눈빛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쩔 때는요. 괜찮아? 힘내? 라는 그러한 말보다 내 눈빛이나 아니면 뭐 이제 짧은 포옹이라던가 어떤 스킨십 그리고 약간의 이제 거리를 조금 좁히는 이러한 행동들도 그 사람의 감정을 좀 같이 공감하는 게 될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많이들 이제 눈물을 흘린 상황에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거나 어떤 말보다 사실 되게 강력하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나는 공감을 잘 못하지? 내가 말을 못해서 그런가? 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은 사실은 우리가 제스처적인 거, 그 다음에 행동적인 거, 눈빛, 그 다음에 손짓, 뭐 정말 많다라는 것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자, 세 번째는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감을 문자로 표현을 할 때가 많잖아요. 우리가 요즘은 이제 문자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. 카톡 같은 것들. 근데 이때 한 가지 좋은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. 카톡이나 문자로 상대방을 축하하거나 상대방을 위로하거나 할 때는요. 조금 더 오버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. 여러분들 아시죠? 문자는 되게 아무리 조금 같은 표현을 말로 하는 거랑 문자로 표현하는 거는 축하해 이 말도요. 만나서 하면 축하해 이렇게 되지만 문자로 그냥 축하해 크크 이렇게 이제 돼버리면 이 축하해라는 말이 이렇게 되게 더 진하게 느껴지지가 않을 때가 많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로 할 때는 사실 조금 더 오버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뭐 이모티콘을 활용하셔도 좋고요. 와 대박,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. 네.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나 아메리칸 스타일이 아니니까, 와우, 막 이런 거 잘 표현을 못 하잖아요. 근데 문자에서는 하실 수 있죠. 네. 그래서 문자는 조금 더 오버해서 그 감정을 표현해주면 되게 좋습니다.
네. 자, 그리고, 네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. 공감을 한다는 거는요, 그냥 그 순간에 같이 있어주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같이 있어준다는 의미가 이제 뭐냐면, 내가 이 순간에 이 사람하고 어떤 대화를 하면서 내가 딴 생각을 하거나 내가 다른 생각에 감정을 느끼면 사실 공감 자체가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사람한테 사실은 되게 집중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제 지난 영상들이랑 어떻게 보면 소통이라는 건 다 맞물리는 건데 그 사람과 온전히 같이 쓰려면 사실은 뭐가 돼야 돼요? 경청이 돼야 되겠죠. 잘 듣는 자세가 우선 필요할 거고요. 그리고 내가 잘 듣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가 공감하고 있어 라는 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고, 네, 그 중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고, 패러프라이징이 될 수도 있고요. 어떤 또 다른 리액션이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온전히 이 사람하고 함께할 준비가 됐을 때 사실 공감을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가지 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건 가끔 나는 이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은데 함께 있고 함께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상대가 말할 준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별한 친구가 이별에 너무나 괴로워해요. 근데 만나서 술도 사주고 야, 좀 나와봐. 내가 너 기분 좋게 해줄게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의 좀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이제 하는데 친구가 계속 나오지도 않고 또 연락도 안 되고 해요. 그럼 나는 내가 너랑 함께 있어주고 같이 하면서 너를 위로해주고 감정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약간 좀 서운할 수도 있고 좀 그 친구가 답답하고 이 친구를 어떻게든 좀 구원해주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도 해요. 그런데 진짜 여기서의 공감하는 자세라면요.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. 그 사람이 말할 준비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이 나눌 준비가 되지 않고 우선 혼자 있고 싶다면 혼자 있고 싶은 그 감정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때는 기다려주는 게 가장 좋아요. 대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겠죠. 그냥 기다려준다고 해서 방치하라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은 되게 말하기 좀 불편하구나. 좀 말하고 싶을 때 우리 다시 얘기해. 뭐 이렇게요. 근데 친구가 문자로 분명히 나중에 얘기할게 했는데 왜 그래? 뭐야 말해봐. 이런 식보다는 그렇게 그래야 너 지금 좀 불편한 것 같아. 언제든지 다시 얘기해 라고 하는 그 말이 친구한테는 내가 지금 말하고 싶지 않고 혼자 있고 싶은 이 감정을 내 친구가 이해를 해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고 정말 본인이 조금 정리가 되면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.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사실 잘하는 거는,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고, 그 다음에 항상 공감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스처, 눈빛, 그 다음에 어떤 태도, 거리 이런 것들로 함께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드렸고요. 또 함께 있어주는 거. 근데 함께 있어주되 조금 기다려주고 또 멀리 있을 때도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문자로 여러분들이 뭔가 감정을 읽어주고 나눠야 되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오버해서 표현하시라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한 이 5가지만 조금 잘 기억을 하시면요. 여러분들 공감할 때 조금 편하게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